복을 부르는 힐링풍스 제5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살고 계신 주택 앞에 타인의 건물벽 일부가 집 쪽을 향해 보이거나 타인의 건물 끝 모서리가 집 앞에서 보일 때 흉한 벽도살 또는 옥각살에 대한 재반 좋지 않은 영향과 그리고 이에 대한 충살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벽도살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집안의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정리하고 이번 시간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안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마루나 방은 가급적이면 문턱이 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집안은 모름지기 에너지의 흐름이 고르게 순환되어야 하는데 문턱이 지면 그만큼 에너지, 즉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에 선반을 달지 않아야 좋다고 했는데요. 만약 선반을 달아 놓으면 이물질이나 탁한 먼지가 쌓일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그리고 집안에 탁한 기운을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문과 현관은 마주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대문은 외부의 기운과 내부의 기운이 교차하는 곳이고 현관은 집안에 기운이 유입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며 그래서 집안 사람들의 출입을 또한 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대표하는 첫 인상과도 같으며 그래서 만약 대문과 현관이 마주 보이면 외부와 내부가 충돌하는 현상과도 같아 가족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외부에 노출되는 형상과도 같아서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관문과 주방 그리고 현관문과 방문 또는 화장실이 마주 보이면 좋지 않다고 했는데요. 자, 이로 인한 불리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관문은 집안 실내의 기운과 외부의 기운이 교차하는 기운의 출입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문은 심신을 휴식하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 출입구이며 모든 에너지의 흐름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의 기운이 유입되는 현관문과 마주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의 리듬을 깨트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과 화장실이 마주쳐 있는 집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의 리듬을 깨트릴 수 있으며 그리고 집안을 가로질러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는 집도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교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간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또한 깨트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 앞을 바로 앞에서 높이 막고 있는 건물이 있는 집은 건물 충살로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건물 충살을 해소하는 방법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지 앞에 낙차가 심하거나 높아서 어느 한쪽이 기울어진 집은 안정된 땅기운, 지기를 함유하기 어렵고 지세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담장이나 벽체에 금이 간 집은 집안에 좋은 기운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운기가 쇠퇴할 수 있는 징조가 있다고 보는 것이니 주택의 보수를 통해서 누기, 기운이 빠지는 현상, 누기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집에 용마루가 바로 보이는 집은 타인의 건물 충살을 받고 있는 경우이며 원형 거울을 건물 충살 방향으로 달아서 좋지 않은 살기를 반사시켜 줘야 이러한 좋지 않은 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문과 타인의 대문이 마주 보이는 집이나 앞집의 모서리가 마주 보이는 집 그리고 집 앞의 도로가 내 집을 향해 곧장 들어오듯한 집은 모두 건물의 충살과 도로의 충살이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전에도 언급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충살 제거 방법을 사용하시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도 집 뒤에 바로 도로가 있어서 인적과 차량이 끊이지 않는 집이라든가 집 옆이나 앞에 큰 바위가 험하게 생긴 모습이 있는 집은 에너지의 교란 현상이 강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살고 계신 분들에게 정신적인 불안감을 안겨주고 심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되어서 건강과 정신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험한 형상이 보이는 쪽으로 문이나 현관을 내지 않고 조경수나 그에 상하는 지형지물을 조성하여 풍수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집 주위에 법원 또는 교도소, 학교, 관청, 도살장, 화장터, 교회나 성당 등은 비교적 기운이 강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개인 주택지가 그 옆에 있으면 기가 눌려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매립지는 원래의 땅이 아니므로 에너지가 약하고 허한 땅으로 간주합니다. 생기가 왕성하고 에너지가 잘 흐르는 땅은 건강 장수하고 발복하는 땅이며, 동일한 택지 안에 두 채의 집을 세우면 에너지의 분산으로 인해서 가문이 쇠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은 두 가구가 두 채의 집에 각각 동일한 택지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택 앞 벽돌살의 불길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앞에 타인의 건물의 일부 또는 건물이 끝나는 지점에 건물벽이 반쯤 보이면 이것을 건물의 벽이 충해오는 벽돌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재난이 없어도 좋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불길한 형상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이 벽돌살을 범하게 되면 건강상 불리하다고 하여 특히 기관지를 상해할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타 통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앞 타인의 건물이 가로로 전체가 다 보일 경우 오히려 안산이 되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앞 벽돌살의 해소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계신 주택의 현관문 위에 원형 거울을 달아서 집 앞에 옥각살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옥각살을 피해 원래의 대문을 폐쇄하고 주택의 왼쪽 청룡방에 대문을 내시면 좋다고 봅니다. 만약 대문이 없고 현관문만 있는 주택은 현관문의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주택의 왼쪽에 새로운 대문을 설치했을 때 새로운 문에서 보이는 주변에 타인의 주택 옥각사에 또 침범할 때는 부득이 주택의 오른쪽 방이, 그러니까 백호방위에 현관문이나 대문을 낼 수 있습니다. 원래의 대문을 폐쇄 후에 담장보다 식물을 다소 높게 심어 놓으면 또한 살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벽돌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들은 얼마든지 풍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난무하는 현대에 와서는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이치에 부합한 생활 환경을 추구하는 풍수적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택 앞에 타인의 주택이나 건물은 안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건물이든지 방정하고 다소곳하면 좋은 길한 안산에 속하는 건물이라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건물이 너무 높거나 뾰족한 부분이 집 쪽을 향해 있다거나 건물의 일부가 주택의 중앙에 위치한다든가 하면 벽돌살에 또는 옥각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의 형상은 서로 손을 마주 잡은 듯한 여공, 즉 허리를 구부려 읍하는 형상인 여읍, 절하는 형상인 여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택 앞 타인의 건물이나 주택 역시 이와 같습니다. 주인에 해당되는 살고 계신 주택이 훌륭하면 손님인 안산, 즉 타인의 건물 역시 훌륭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주산에 그에 맞는 조산이 대응하면 격에 어울릴 것입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59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60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